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이드 투 더 마켓, JP모건 가이드 투 더 마켓 안에 있는 이제 주식 파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본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자료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제가 채권 파트 얘기했는데 오늘은 주식 파트를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찍는 내용들이 사실은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떤 함의나 이런 걸 설명드리면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리는 위주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원하시면 제가 일단 피드백 주시면 그때 한번 뭐 오프라인 강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따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파트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 주시장 밸류에이션. 이거 9월 말 기준이거든요. 9월 말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인데 보시는 바처럼 이거 미국 주식 주가의 지난 20년간 차트입니다. 자, 9월 말 기준은 PER이 9.87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장기 평균이 16.76이고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만의 편차인데 보통 지금 현재 PER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25년 평균보다는 좀 비싸게 현재 와 있다는 거고요. 요 자료를 보실 때 요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은 실러 PER, 그리고 배당 수익률, 그리고 PBR, PCFR, 그리고 어닝 스프레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25년 평균 대비해서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포워드로 봐도 25년 평균보다 좀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쉴러 지수로 봐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5년 평균보다 낮죠. 낮은 거는 매력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지난 25년 평균보다 비싸요. PCFR보다 비싸요. 그리고 어닝 일드 스프레드도 이거보다 낮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서 비교하는 지표들 모두 기준으로 사실은 25년 평균보다는 안 좋습니다. 요것에 사실은 이제 이 함의를 하나 뜯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시간을 가지 않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볼 때 25년 평균보다 비싸다 라고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자료냐면은 PBR 기준으로 요 PBR로 일때 예를 들면 오늘이 15배다. 15배 밸류에이션일 때 그 15배에서 그 15배 주가 수준에서 투자했을 때 그 이후의 1년간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를 분석한 자료예요.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그죠? 우리 잘 아실 거잖아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쌀수록 성과가 많이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비쌀수록 성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확히 여기 회기선 그림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비쌀수록, 그 시점부터 1년 이후의 성과가 이렇게 약간 부진했다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쌀수록, 이런 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PBR이 한 11배, 12배 할 때는 성과가 1년 이후의 성과가 한 20%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 점을 다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만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쌀 때 이렇게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이렇게 고수익이 났고 밸류에이션 비쌀 때 투자하니까 성과가 부진했다. 그런 얘기고 현재 어디니? 볼게요. 추세선 그리니까 현재 17.8배고 과거에 이렇게 이 정도 레벨 했을 때 성과는 이 정도 나왔다. 과거를 보니까 한 10% 정도 이후의 성과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밸류에이션 쌀 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이거를 각 밸류에이션을 그 밸류에이션 레벨별로 그 시점에서 이후 5년간 성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직관적으로 이제 매 분기마다 이걸 딱 보여줘요. 현재 밸류에이션 어느 레벨이고 요 레벨일 때 과거에 그 시점 투자했을 때 1년 이후의 성과, 5년 이후의 성과를 연도별 성과죠. 물론 연도별 성과인데 이걸 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지금 투자하면 괜찮겠니?를 알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지표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슬라이드는 PBR과 그 PBR 수준에서 1년 뒤 5년, 그러니까 향후 5년간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자,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미국 전체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 중에서 지금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탑 10 종목들, 메가 7 또는 메가 10 종목들의 어떤 전체 지수에서의 집중도,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볼게요. 요거는 S&P 500의 탑 10 종목들만 했을 때의 PER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있네요. 미국의 S&P 500 중에서 490개 종목의 PER 수준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체 종목들 409개 종목의 PBR은 16.8배이고 그리고 탑10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한 26배 정도 되죠. 이게 과거 지난 25년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탑10 종목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좀 비싸죠. 좀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S&P 500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죠? 전체 시장 밸류에이션 17.8배고 16.8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하고 이렇게 탑10 종목을 또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옆에 있는 자료는 그래서 S&P 500에서 탑10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지금 현재 S&P 500에서 탑10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정도입니다. 저는 25년이 제일 높죠? 이런 상황이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S&P 500에서 전체 시가총액이 한 32%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전체 지수에서 순이익도 한 30%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밑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하단이. S&P 500에서 탑10 종목에서 만드는 순이익 전체 비중 지금 20%네요. 그러면 조금 미스매치가 나죠. 이론적으로 탑10 종목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S&P 500을 제대로 이제 반영을 간다고 하면은 순이익도 한 30%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로 S&P 500 안에서 탑10 종목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 즉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 좀 비싼 거죠. 아무튼 이런 거를 좀 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 주식에 섹터별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되게 너무 좋은 자료예요. 이거를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아마 이 자료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 투자 마켓을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게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한 30분 설명해야 될 자료거든요. 근데 간단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S&P 500의 그 섹터별 비중 자료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연초 이후의 섹터별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자료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S&P 500 대비해서 얼마나 이 해당한 섹터가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자료입니다. S&P 500과 가장 민감도가 떨어지는 자료는 뭐냐면은 유틸리티죠.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에너지와 그리고 여기 컨슈머 디스크리니까 임의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와 상관성을 좀 그려놓은 것들이고 이건 또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 해당한 섹터가 미국 이외에서 나오는 매출이 몇 프로 되니? 그랬을 때 가장 미국 이외 시장 비중이 높은 게 테크 종목입니다. 테크가 57%가 미국 이외에서 매출이 일어나네요. 그럼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는 게 테크 종목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향후 섹터별로 향후 12달간의 어닝 그로스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어닝 그로스 자료인데 어닝 그로스 전망이 쭉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렇게 어닝 그로스가 있는데 이게 지난 20년 평균 대비해서 어떤지를 보여주는 자료고요. 요거는 섹터별 향후 12달간 PER 레벨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섹터별로 또 지난 20년간 평균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을 또 볼 수 있고. 어쨌건 간에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미국 섹터별로 다양한 이제 PER 정보, 그리고 민감도 정보, 밸류에이션 정보, 그리고 성과 정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어떤 얘기냐면은 방금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다 쭉 자세한 디테일의 정보가 있었고 지금 요거는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뭐 안에 구체적인 내용 설명보다는 소개하는 자료가 있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전세 주요 인덱스별로 시장별로 현재 어떤 퍼포먼스를 한꺼번에 성과를 보는 자료이고요. 요거는 MSCI 글로벌 주식의 구성입니다. 미국이 한 42% 정도 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하단에는 이렇게 시장별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매출 구조입니다. 그래 매출 구조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별로 이제 자국에서 매출이 얼마나 이루어진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국 매출이 가장 적은 데가 어디냐면 영국과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자국 매출이 상장된 기업들이 한 20%만 자국 매출이고
유럽은 35%죠. 따라서 유럽은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가장 많이 충격을 받는 나라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자료냐면은 달러와 글로벌 주식의 성과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갈 때는 요 시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달러 고점일 때는 이렇게 글로벌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죠. 반면 달러가 저점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라는 건 뭐냐면 달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시점, 그러니까 달러가 최저일 때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성과가 안 좋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이외에 글로벌 투자를 할 때는 달러가 추세적으로 꺾일 무렵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고, 반면 달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일 때는 안 좋다. 즉 정리를 하면은 미국 이외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는 국면일 때 투자하는 게 성과가 좋다는 얘기고, 추세로 달러가 계속 강세로 유지될 때는 미국 이외 주식들이 성과 안 좋다.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분 보신 게 좀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 주식 지난 한 50년간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는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쪽이 더 좋았는지를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아마 최근에 한국에서 투자하셨던 분은 다 미국밖에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최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지난 보면은 지난 10년간, 지난 한 여기 14년 동안은 미국만 이렇게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미국이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 엄청나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항상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년 전부터는 미국 이외 시장이 미국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10년간에 이렇게 미국이 엄청나게 아웃퍼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시장이 직관적으로 많이 비싸졌어요. 또 반대편에 상대가 부진하면서 반대편 시장이 엄청 싸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성과 측면에서 최근 1년간 이제 압도적인 미국의 강세 구간이 좀 이제 종료 마감되는 느낌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신 자료는 요건 어떤 얘기냐면은 PER로 봤을 때 미국 시장 대비해서 미국 이외 시장이 얼마나 저평가된지입니다. 평균적으로 PER 기준으로 한 15% 정도가 보면은 한번 볼게요. 원래 이제 미국 자체가 비쌌고 미국 이외가 쌌는데 최근에는 더 싸졌다 그 얘기입니다. 볼게요. S&P 500 지난 20년간의 평균 PER이 15배고, 근데 지금 현재 17.8배니까 조금 더 비싼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은 원래 13배인데 지금 12.4배죠. 즉 정리를 하면은 20년 평균보다 S&P 500은 더 비싸졌는데 미국 제외한 글로벌 시장은 더 싸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차트를 그리니까 미국보다도 이렇게 더 밸류에이션이 엄청 싸져 있습니다. 상대 밸류에이션이. 그죠? 그러니까 원래 평균적으로는 평균 한 15배 정도 미국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할인되어 거래되었는데 지금 무려 30% 정도 할인되어서 밸류에이션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싸다는 얘기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미국 대비해서 한 1.2% 정도 더 밸류에이션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1.7%가 더 높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글로벌 주식이 미국 밸류에이션보다도 원래 더 할인되어 거래되는데 그보다도 훨 더 크게 큰 폭으로 할인되어 있고, 배당 수익률도 원래 조금 더 배당을 좀 많이 주고 있었는데 미국 이외 시장이 지금은 그 차이 괴리가 훨 더 커졌다. 즉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보다 미국 이외 시장이 훨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국 이외 시장도 좀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는 건 뭐 제가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주식 시장들의 큰 그림을 참조하실 때는 이렇게 가이드 투 더 마켓의 자료들 분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내가 투자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